자, 23일 거 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보죠. 질문이 오늘 많지 않은데, 이제 토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딱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2권의 도용이동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오늘 숙제는 2권 원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요? 네? 좀 많아? 네. 좀 많죠? 일단은 내가 좀 마지막이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다 토요일날은 못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신에 그래도 일곱 마음이 다 안 되신 분은 다 잘 해오시고, 만약에 다 못할 것 같으면은 비스텝만이라도 해. 네? 앞에 있는 거 쉬운 거는 좀 안 한다고 쳐더라도 비스텝은 일단 먼저 하고, 비스텝 먼저 하고 앞에 걸 오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럼 1405번 보겠습니다. 1405번 어디 갔니? 1405번 5번 있다. 자, 원방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일단은 그림 잘 그려보시면 돼. 그림 그려보면은 내가 식을 안 써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 1405번도 마찬가지죠. 자, 1번 원이 2번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을 지날 때 둘레를 2등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본다면 빨간색 원의 중심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원은 원의 중심이 2,4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원의 지름을 이제 지름이어야 되는 거죠. 교점이 두 원의 교점이 지름이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현을 그려준 게 이 빨간색이 지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현이 이제 2등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반지름 빨간색 원의 반지름이 이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1하고 2,4는 떨어진 거리가 루트 10만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반지름 피타고라스로 구해주시면 되죠. 루트 14 나오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림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니? 몇 번이야? 쭉 넘어가서 1479번. 1479번도 지원인가? 그러세요? 지원이. 그랬습니다. 자, 1479번도 보시면은 일단은 점 A하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으로 그려진다면은 이런 형태로 파란색 원처럼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거를 이제 내분점, 외분점으로 구하려고 한다면 얘가 무리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더 귀찮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얘는 그냥 내분점 구하는 식의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체 방정식 구하듯이.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P점을 x, y라 놓고 Q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면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식 이용해서 쓸 수 있죠? 네. A점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P점의 좌표를 이제 x2, y2라고 놓으면은 Q점을 내분점 이용하는 공식으로 써보면 3분의 2x 더하기 2가 a가 되겠죠? 그러면 x만 나머지를 다 넘겨주고, 마찬가지로 y만 남겨주고 나머지를 다 넘겨서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x하고 y의 관계식은 우리가 알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7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a, b에 관한 식 넣어서 식 정리해주면은 a하고 b가 이제 2차식이 나와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원둘레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구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다 대입해서 식만 정리해 주시고,
반지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지, 지원이? 자, 그럼 1481번 누구시죠? 1481? 네, 예은이 보겠습니다. 예은이는 어젠가 엊그젠가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예은이는 교재가 어려워. 여기 친구들 중에서 제일 교재 어려우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어? 특히나 수원도 한 번도 안 했지. 근데 그것도 센인가 그걸 할 거야 아마. 아 일품이야 일품. 수학 블랙라벨로 할 거고. 뭐라고? 그 수원 어삼십도 안 하는데요. 아 그런가? 네. 아, 내가 전달받기는 일품이었는데 바뀌었나 보다. 문자가 따로 간 거지. 그 수강료 결제하는 데. 아 그래 그럼 그게 맞나 보다. 처음에 그 교재가 할 때는 일품이었어 수원이.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1481번 보시면은 일단 좌표평면이 점 3,4를 지난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3,4를 지난 직선이랑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할 때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 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 3,4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면 요만큼이 되잖아. 그러면 이 거리가 가장 크려면 점하고 직선하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로 표현을 해주죠. 그럼 이 수직거리가 가장 멀려면 0,0이랑 3,4가 이렇게 수직이면서 얘랑 기울기가 수직인 거 3분의 4가 기울기인 직선이랑 그러면 요거랑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서 3,4를 지나는 직선 L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L이라는 직선, 요 보라색 직선일 때가 원점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되겠죠. 최대값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랑 그 다음에 7,5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중에서 이 직선 보라색 직선의 가장 짧은 최소값일 때는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만큼 뜰 때가 가장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네, 직선까지 구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다 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91번 서진인가? 이건 앞에서도 한번 했을 텐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가 접은 거랑 접힌 거니까 요거 두 개의 부분이 합동이죠.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디든지 찍을 수 있어. 원의 중심은 상관없고 원의 모양은 반지름에서 결정이 되지. 반지름에 따라서 이 구부러진 정도 곡률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똑같은 곡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얘네 둘이 이 도형 자체가 반달 모양의 합동이니까 똑같은 곡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야. 요렇게 요 부분으로 원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접하는 게 여기서 접하니까 2,1일 때가 원의 중심이 좌표가 되겠죠? 2,1이 아니지, 1,2죠? 1,2가 원의 중심.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PQ 방정식 구하는 거죠? PQ는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주면 돼? 두 원을 빼면 되죠. 그렇죠? 네, 두 원을 빼주면 됩니다.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두 원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면 끝나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96번인가? 대현이 네? 1492번 어떻게 풀었어? 저 노가다 노가다?
대충 그 대충? 아니 아니? 그 루트 13 뭐 계산하고 막 그래서 노가다 티 같은데. 그래. 예준이는? 무슨 식을 썼는지 모르겠어. 응? 찬영이는? 1492번. 말로 씩 세워가지고 내부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겠어? 중심과 피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같거나 중심과 피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같거나 작다. 반지름보다 같거나 같다? 같으면 안 되지. 내부니까 선상에 걸치는 것도 안 되지. 예언이는? 저도 그 식세워서 식 세워서? 자, 원래는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 맨 뒤에 단원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네,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어서 얘가 만약에 y가 fx라고 한다면은 fx의 값이 y보다 큰 경우는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y가 fx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는 영역이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작으면 이 x, y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넣었을 때 내부에 있는 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크면 외부에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교과정에 있었지만은 왜 이런 거를 문제에 냈는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점이다 아래쪽에 있는 점이다도 부등식으로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인데 내부에 있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더하기 r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r제곱 p점의 좌표를 x, y 좌표를 넣었을 때 r제곱보다 작아야겠죠. 네,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배웠을 텐데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6번이 누구였더라? 사람이 있습니다. 96번 볼게요. 접히평면인 두 원 C1과 C1이 왼쪽에 있는 원이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되겠죠? 수직이고요. 여기가 1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2라는 것은 표준으로 바꿔주면 x-4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16하고 9를 빼주니까 4 남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원의 중심이 4,3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수직이고 반지름이 2다. 자, 이랬을 때 그림과 같이 x축에 있는 점 P점에서 원 C1의 근 한 접선의 접점을 Q, P에서 R, PQ랑 PR이 같다. 이때 점 P의 x좌표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P점의 좌표를 뭐라 놓을까요? P점의 좌표를 T, 0이라고 놓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Q랑 PR의 길이 같은 거예요. PQ랑 이제 PR의 길이,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타 이용해 봅시다. 항상 얘기했지만 원의 방정식은 그림 피타, D, 원의 성질, B의 관계 잘 따져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보시면은
일단 요 길이가 이제 t만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Q의 길이는 t제곱에서 1 뺀 거에다 루트 씌워줘야겠죠?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P 아래 길이는요? 얘는 t마 4의 제곱 더하기 9점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죠. PR의 제곱은 PR 길이는 루트 t마 4제곱에서 4를 빼줘야죠. t마 4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다 루트 씌워준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PQ랑 PR 밖에 놓으면은 루트는 제곱해서 벗겨버릴 거겠죠? 네, 그렇다면은 얘는 P제곱이랑 PQ제곱이랑 PR제곱이랑 같다. 이런 식을 놔줄 수 있으니까 PQ제곱하면은 T제곱만 3죠. PR제곱 해주면 이거 얼마니? 맞나 이게? 맞지? t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플러스 21인가? 되겠죠? 그럼 t제곱이고 8t가 22? 이상하다? 바로 나오나 그러면? t제곱 없어지고 8t 22 그럼 t가 4분의 10을 나오면 되겠죠? 바로 나오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는 끝났네. 역시 L4반이야. LCD반이야. L4반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도 못 끝났는데. 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 진짜? 있으면 편하게 해. 없어? 괜찮아? 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질문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도형의 이동 잠깐만 한번 또 얘기를 할까요? 도형의 이동 시간이 남을 줄 몰랐는데 도형의 이동을 잠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도형의 이동도 뭐 별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다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에 관한 내용들은 계속 다뤄보면서 했어요. 직사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할 때 계속 평행 이동 해줬죠? 그쵸?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계속 다뤄주었다. 점의 평행 이동은 뭐 바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부호를 좀 반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표현 자체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F땡땡이라고 돼 있으면은 도형의 이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F땡땡 x,y가 fx 더하기 1, y-2로 평행 이동하는 형태다라고 한다면 얘는 x 들어갈 때다가 x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맞아요? 그쵸? F땡땡이 있으면 F땡땡이 없이 그냥 평행 이동 괄호에다가 그냥 화살표만 써져 있다. 그러면 그냥이죠. x축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F땡땡이 있느냐 없느냐 잘 또 구별을 해주신다. 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의 평행이동 뭐 다 했던 거고 오늘 마찬가지로 특이하게 할 건 없습니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고 포물선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 해주면 된다. 대칭이동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원 넓이 뭐 이등분하는 거 접하는 거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대칭이동도 다 알고 계시죠? 부호 잘 바꿔준다는 거. 자, 쭉쭉 넘어가서 여기도 가서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유형 13번에 보시면은 작년에도 이제 그 그래프 그림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지는가라는 것도 몇몇 학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망포고에서는 혹시 나왔던 것 같아요. 망포고에서는 혹시 나왔고 또 어느 학교 나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은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점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점. 얘가 지금 0,1이랑 1,1이랑 1,0을 이어준 그 도형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0을 차는 도형이 되겠고. 아이 대원스 왜 건드렸어? 이거 그랬어. 아니 진짜? 너 오늘 염색한다더니 왜 염색 안 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렇게 학교 가려고? 오늘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첫날부터 치겠겠네? 저 새끼 머리 뭐지? 저 응? 지각했어요. 이야 완전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양아치 치겠다 이제. 다른 반은 10시에 가는데 저희 반만 9시 30분인 거예요. 어제. 응. 제가 몰라가지고 응. 9시 40분에 갔다가 큰일 났다 너 이제. 너 초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씨. 첫날부터 지각에다가 머리 파란 시퍼런 동댕하니 너 씨. 완전 뭐 양아치네. 시험 잘 보면 되죠. 어? 시험 잘 보면 그 일단 반전 매력. 반장하려고? 아니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다. 그걸 노리겠다. 그래, 알았어. 알겠어. 자, 일단은 이렇게 점을 대입해주면은 도형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형 14번은 점대칭이니까 얘 중점 조건 이용해주면 됩니다. 중점 조건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두 가지 성질 이용해주면 되겠죠.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앞에서 평면을 표할 때도 수직 이등분선의 형태가 나온다면 이 두 가지를 이용했어요.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두 가지 이용해서 미지수 두 개 나올 거고 식 두 개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 이동 시켜서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1295번 같은 경우 본다면 A점을 A', 그다음에 B점을 B'으로 평행 이동 시켜서 AP, PQ, QB의 최소값은 A', B'의 선분의 길이와 같은 거죠. 이유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이잖아요. 두 삼각형 합동이니까 QB나 QB'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두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 도형이동에서는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제는 이건 원반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과제하시면서 집에도 질문해 주시고 원해방인 부분에서 질문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